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대우 측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이 전 장관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섭 기자,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이양호 전 장관이 대우중공업 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영석 대우그룹 총괄 회장을 소환해 철야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대우중공업의 대외 로비를 총괄했던 윤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경전투 헬기 사업과 관련해 무기중개상 권병호 씨에게 전달한 3억 원 중 절반이 이 전 장관에게 건네졌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권 씨 주장대로 대우중공업 측이 공군 장갑차 사업 등과 관련해 별도의 커미션 13억 원을 이 전 장관에게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펴고 있습니다.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3억 원 이외의 돈 거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중개상 권 씨에게 3억 원을 직접 건네준 정호신 대우중공업 부사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 전 장관의 소환은 대우 측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로 진술을 해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이 전 장관을 일단 부르면은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해 수뢰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구속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과 병행해서 이 전 장관과 부인 김혜숙 씨의 명의로 개설된 18개 계좌를 대상으로 자금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공군 참모총장 진급 청탁과 관련해 4천만 원이 인출된 이 전 장관 부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지난해 4월을 전후해 거액이 입금됐는지의 여부를 중점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네, 지금 무기중개상 권병호 씨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은 서로 돈을 주었다 안 받았다 북경과 서울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일개 무기상과 전 국방장관의 논란 자체가 국민들을 화나게 합니다마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기중개상 권병호 씨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1억 5천만 원 수수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권 씨는 북경에서 가진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22일 타워호텔의 한 일식집에서 이 전 장관을 처음 만나 이 씨가 지정한 4월 5일 식목일 오후 타워호텔 골프 연습장에서 이 씨의 차 트렁크에 현금으로 실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권 씨의 주장에 대해 이양호 전 장관은 식목일 당일에는 타워호텔에 간 적조차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운동복 차림이었다는 권 씨의 말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측은 가벼운 캐주얼 복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운동복 상태로도 계시는데 밖에 나가시면은 운동복은 입고 나가시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이 전 장관 측에서는 4월 7일자 국방일보와 4월 5일 장관 일정표를 반박 자료로 제시하는 등 당초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권병호 씨와 이양호 전 장관이 만났다 안 만났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워호텔은 한남동 장관공관으로부터 불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리가 짧은 만큼 이 전 장관이 대략 오후 2시부터 만찬 초대로 집을 나선 4시 50분 사이에 타워호텔에 들렀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권 씨가 돈을 건네준 시간을 당초 5시 40분쯤에서 3시 반으로 그리고 또다시 4시 부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 신빙성에 의구심이 드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조태입니다. 이번 사건 또 다른 한쪽인 대우그룹은 앞서 검찰 조사대로 권병호 씨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 예정됐던 자체 진상조사 발표는 취소했습니다. 이양호 씨한테 돈을 줬습니까? 사기당했다. 뇌물 사건이 일어날 당시 대우중공업 회장이었던 윤영석 대우그룹 총괄 회장은 오늘 아침 일정을 앞당겨 급거 귀국했습니다. 이어 김우중 회장과 오전 내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후 3시 대우그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더니 갑자기 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이 이어지자 대우중공업이 권병호 씨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우 측은 그러나 그 이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해서 3억 이상 나간 돈이 없으니까 안 나간 거죠. 김윤식 전무는 이 돈이 로비 자금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커미션이었다고 말하고 결국 권병호 씨에게 사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무는 돈을 건넨 경위와 관계된 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MBC 뉴스 양찬승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우리 군의 무기 수입과 선정 과정에 아직도 커미션과 로비 자금의 검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의 검은 커넥션이 세상에 드러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록히드 사건입니다. 미국 록히드사는 여객기와 무기를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 무려 2,2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일본 정계에 뿌렸습니다. 이 충격으로 당시 다나카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다나카 수상 자신도 5억 엔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지난 86년 미국 노스롭사는 F-20 전투기 도입건으로 박종규 전 경호실장에게 60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중개상들의 불법 로비 활동의 실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무기 거래는 군사보안이라는 그늘 속에 제한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건의 액수가 최소한 수천만 또는 수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거래입니다. 중개인들은 한 건만 성사시켜도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뿌려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이 같은 불법 로비가 통하는 것은 그 나라 군수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3년 율곡 비리 감사 과정에서 전직 장관과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또 애초에 필요 없었거나 도입 후 사용하지 않고 사장된 무기가 수천만 달러어치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기체계 전반에 관한 전문가가 없는 우리 군은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무기 도입을 둘러싸고 전직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에 빠져 있고 이 같은 악순환은 언제 그 고리를 끊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심원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군의 무기 구매 체계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빚어졌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무기 구매를 담당하다 보니까 뒷돈을 가지고 끼어드는 중개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무기 구매 관련 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군 내부에 전문 기구가 없다는 사실로 설명합니다. 외국 방위 산업체와 접촉할 만한 군 장비 지식과 언어 능력 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기구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는 장비 하나 사들이는데 국방부 64개 부서를 모두 거치게 돼 있는데 중개상 개입의 소지가 오히려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들일 장비의 규모와 종류까지 결과적으로 중개상이 결정하도록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사업 주체가 군이어야 하는데 사업 주체가 사실은 그 오파상이고 군은 이 도장을 찍어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오파상들은 64개 부서를 일일이 다닙니다. 중개상의 뒷돈은 소령급의 기백만 원 규모에서 장성, 장관에 이르면 억대를 넘어서 수십억 원으로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무기 구매를 전담해서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제도적 결함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 두 개의 그 감시 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특명검열단이고 하나는 이제 그 기무사였습니다. 두 개의 감시 기구마저 없어지고 시스템은 원시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비리가 확산될 수밖에 없죠. 미국의 경우 군의 비리를 감시하는 이른바 블루리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 장비 구매 관련 기구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율곡 사업 비리에 이은 이번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